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선 후보 토론회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유익한 토론회였습니다. 시청률이 한 39%가 나왔다고 해요. 엄청난 시청률이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었던 토론회였습니다. 목말랐었잖아요. 보고 싶었어. 그래서인지 이 39%라는 경이로운 이 시청률이 나왔네요. 일단 총평을 먼저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이긴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바로 태도입니다. 토론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만났을 때 이명박 후보가 판판이 깨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평가는 정동영 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죠.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는 토론을 잘 했습니다만 태도에서 좋은 점수를 얻질 못했습니다. 가르치려는 태도, 상대방을 토론에서 이기려는 태도, 이게 좋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어요. 호감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것만이 토론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선 후보 토론은 특히 이 점을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좀 더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자제하는 이런 태도를 선택을 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날카롭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됐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을 수도 있어요. 좀만 몰아붙였으면 거의 KO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질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디테일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지난 9월에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 내가 했다. 또 10월 달에 서울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만큼 확실하게 확보될 것인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태도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질문지, 본인이 준비한 질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보통 질문을 할 때는 질문하는 당사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대본을 읽기에 너무 급급하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본만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장면은 이번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또는 그 몇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안철수 후보 손드셨으니까 바로 기회 드릴게요. 그다음 심상정 후보.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자,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이 거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R도 안 먹히더라. 그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삽시다.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저는 더 잠깐만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이제 안철수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고 그다음 심상정 후보. 자, 윤석열 후보의 표정 변화를 좀 보셨나요? 이재명 후보의 역공에 받아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대장동 관련해서 공격 포인트를 잡았는데 상대의 이런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예상하고 이걸 재반격할 카드까지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익을 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윤석열 후보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뱉어냅니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공격에 카운터 펀치를 맞고 일단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센 펀치를 날리는데 여기서 거의 그로기 상태가 돼버립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니까 우리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이 청약 저축을 하면 그때야 가능한 그 정도 점수인데요.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아,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분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네.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 네. 그래서 청약 점수나 또는 가계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그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군필자에게 이 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청년들을 위한 군필자 청약 가점제 5점 주는 공약을 냈다면 청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 만점이 몇 점인 줄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 군필자 가산점 5점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건데 40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점이 40점인데 군필자 5점 주면 난리 나겠죠. 84점이었네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30대 평균 커트라인이 얼만 줄 아느냐, 만점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62점 몇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의 공격이 연속으로 명치에 빵빵 꽂힌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군필자 가산점 5점 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자신은 세대별 쿼터제를 주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후보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군필자 청약 가산점 5점 주는 공약은 부동산 공약이 아니라 국방의 공약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본인의 공약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모른다는 걸 실토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공약의 진정성이라는 게 의심받기 딱 좋잖아요. 청약 가산점 공약은 부동산 공약이 아니다. 국방에 관련된 공약이다. 청약 가산점제를 추가로 주면 국방이 더 튼튼해집니까? 결국은 또 무식함이 드러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네요. 자, 이번 토론회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룰 만한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부는 여기까지. 이번 토론회 심층 분석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